안녕하세요, 신원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줄일 것 같아요. 그 VI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커리큘럼에서 뭐 전문 투자자용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 어떤 좀 마지막에 해야 될 그런 내용인데 일찍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일주 매매 올렸다가 뭐 여러 가지 항의도 받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뭐 그에 대한 답변을 일단 드리면은 뭐 교사님이 굉장히 합리적인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삭제해야 할 만큼의 0.01%의 얘기였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뭐 든다 뭐 그런 내용인데 제가 그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는 대부분 다 0.1% 안에 드는 이야기입니다. 책에도 나오지 않고 그냥 실제 뭐야 그 유튜브 같은 데서 찾아보면 잘 나오지 않는 어떤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하고 있고 또 그러고 얼마 전에 올렸던 감사보고서 관련한 한 내용만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은 정말 몇 억의 어떤 수업료를 내고 익힐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어떤 VI 내용, V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걸 지금 현재 이거는 시중에 정리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게 2015년인가 2016년 정도에서 박근혜 정부 때 그 세수를 확보한다고 그 증권시장에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방책으로 주식시장을 30분 연장했죠. 연장을 하면서 상한가 폭을 30%로 늘리고 또 그러고 그렇게 되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뭐 이런 우려 때문에 VI 그러니까 VI 제도를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취지하고는 완전히 맞지 않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VI가 가고 있습니다. VI가 원래 말이 발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발로티셔리 인터랩션 해갖고 그 변동성을 어떤 방해한다 뭐 그런 내용인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또 그리고 동적 VI가 있고 정적 VI가 있는데 어, 그 동적 같은 경우는 10% 정도 10%가 움직이면은 자동으로 걸리는 거고 정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코스닥이 다 다릅니다. 순간적으로 뭐 3%뭐 정도 움직였을 때 발동되는 어떤 거 정적인데 정적은 사실 신경 쓸 바가 딱히 없는 게 정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바로 회복되고 상승을 하더라도 바로 회복되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딱히 신경 쓸 바는 없습니다. 사탕을 빨았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거의 동적 VI 내용입니다. 10%가 움직였을 때 어떤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그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VI 매매에 있어 갖고 장점은 그러니까 VI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장점은 개인들 위주로 했을 때 어떤 게 있을 것인가 이걸 보면은 일단 주도주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VI에 발동되는 종목들을 보면서 어떤 대장주를 찾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주도주 파악이 쉽다는 거. 또 그러고 어떤 뉴스가 떴을 때 어떤 재료가 나타났을 때 오늘 같은 경우는 모나미 같은 경우 어떤 무상 교육에 대한 어떤 뉴스가 나오면서 아침에 슈팅이 나왔죠. 그래갖고 바로 VI가 뜨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런 케이스였고 그러니까 뉴스가 바로 떴기 때문에 그런 같은 경우는 어떤 뉴스란 어떤 재료 파악이 쉽다는 거. 또 그러고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력주 있죠, 그죠? 개별주 중에서 이렇게 뭐야 아무 이유 없이 움직이는 종목들을 찾기가 쉽다는 겁니다. 옛날 같은 경우라면은 근 종목 찾기가 어려웠어요. 장중에 어떤 종목이 움직이는지 이걸 관종목으로 다 떼어놓고 봤어야지 이렇게 뭐야 찾을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VI를 이용하면은 찾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조건 검색기 자체에 뭐 VI 도달 뭐 4%전, 뭐 5%전 뭐 이런 걸로 설정을 하면은 이런 종목들이 바로 뜨죠. 그리고 어떤 일본하고 비슷한데, 네 번째로는 그 특징주, 장중에 어떤 특징주 파악이 굉장히 용이해졌다는 거. VI를 이용한다면 이건 그러니까 1, 2, 3, 4가 뭐 비슷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장중 뭐 당일의 어떤 특징주 파악이 상대적으로 쉬워졌다는 거. 이 뉴스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테마일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단점은 일단 VI 지수가 도입됨으로써 해서 단점은 매매 수가, VI 매매를 했을 때 매매 수가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VI에 발동되는 종목들이 적어도 한 70, 80개는 되죠. 지금 100개 가까이 되나? 하여튼 크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다 매매할 수는 없겠지만은, 매매하기를 원한다면 하루에 뭐 50종목도 매매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단점이 뭐냐면은 그 속임수에 당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메이저, 소위 말해서 세력들, 저는 세력이라는 말을 좀 잘 쓰지 않는데, 뭐 실제 세력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세력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떤 주로 작전 세력을 이야기를 많이 하죠. 거의 전지전능하고 뭐 주가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뭐 올리려면 올리고 떨어뜨리려면 떨어뜨리고, 자기가 원하는 가격까지 떨어뜨리고 물량을 매집하고 자기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올리고 털고 뭐 하는 어떤 그런 전지전능한 어떤 그런 세력들은 실제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갖고 뭐 개인들이 따라오고 뭐 그러면은 좀 높게 팔 수 있는 거고, 안 따라오고 뭐 그렇게 하고 실패하면은 손절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부티크 그런 걸 운영한다든지 뭐 보통 보면은 몇십억대 정도 수준으로 해갖고 사모펀드, 사모, 그러니까 사적으로 어떤 자금을 모아갖고 일종의 불법 운영이죠. 법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성과를 빨리 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인데, 예전 같은 경우라면은 보통 2, 3일 정도 작업을 하고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30%가 되고 VI 제도가 있음으로써 VI 근처만 갖다 놓으면은 VI 자체가 뭐야 그 어떤 자석의 효과를 발휘해갖고 VI 근처 가면은 당연히 VI까지 갈 것이다 생각하고 개인들이 따라붙기 때문에 물량 털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실제 어떤 그런 어떤 작업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음, 종목이 이렇게 올라간단 말입니다. 어떤 형태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행보하는 기간이 있을 거고, 하여튼 변동성이 있을 거고, 또 매집을 하고, 매집을 하는데도 돈이 들겠죠. 만약에 10억 있다는 가정, 10억으로 매매를 한다는 가정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작업을 한다면은 얼마 정도를 매수하는 게 알맞을 것 같아요. 10억을 풀배팅 한다? 그래 버리면 올릴 때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로 쳐서 잡고 뭐 받치기도 받쳐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올리는데도 자금이 필요하고, 또 그러고 털는데도 위해서 일단 매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럴듯하게 개인들이 들어오게끔 어떤 유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들은 자금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수가에 물량을 걸어놨는데 거기다가 좀 스마트한 개인들이 물량을 던져버렸을 때 그 물량을 받아야 되고, 그 받다 보면은 그 평균 매수 단가가 높아지죠. 높아진다는 거는 그들의 어떤 평균 매수 단가 자체는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동평선을 보통 계산을 하는데, 이동평선으로 계산을 하면 보통 되는데, 이동평선이라는 게
해당 기간만큼의 종가 나누기 해당 기간으로 하면 되죠, 그죠? 하기 때문에 캔들이 아무리 길게 나온다 손 치더라도 해당 중간값 정도를 평균 매수 단가로 잡아버렸을 때 이동평선의 설정 방법을 좀 달리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캔들의 어떤 시가와 고가 또는 뭐 저가와 고가 나누기 이렇게 해갖고 해당 기간을 나눠버리면은 어떤 중간값의 평균값이 나옵니다. 그 중간값의 평균값이 나오고 또라고 횡보했는 기간만큼의 어떤 매집의 흔적이 있는 어떤 기간만큼의 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캔들을 나눠버리면은 그 캔들의 개수만큼 나눠버리면 1분 차트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개수만큼 나눠버린다면은 해당 평균 매집 단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균 매집 단가가 높아지면은 그만큼 수익 내기가 어려워지겠죠. 매수 단가가 이 정도 수준에 있다면은 조금 올라왔을 때도 뭐 이게 말 10%라면은 여기서 다 튼다면 10%의 수익이 나겠지만은 그건 불가능하죠. 이 정도에서 거의 50% 정도 수준을 털고 또 내려오면서 또 같이 트는 겁니다. 털다 보면 어떤 평균 매도 단가 자체가 나오겠죠. 그럼 이 정도 수준에서 뭐 6%를 모은다든지 뭐 그런 결론이 나오겠죠. 그러고 나머지 물량이 있다면 그냥 대충 던져버리고 뭐 하면 주가는 보통 이렇게 꼬꾸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요즘 VI 매매에서 VI에 뜨는 종목들이 보면 올라갔다가 어떤 조정 없이 그러니까 어떤 반등 없이 그냥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 실현을 했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예전 같은 이 VI 제도가 없었을 때는 보통 올라갈 때도 어떤 뭐야 단계를 두고 눌림을 두면서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오고 어떤 그런 식의 어떤 하락이 있었는데 VI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별 뭐야 눌림목 없이 그냥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도 그냥 눌림목 없이 단순히 떨어져 버리고 그런 일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모나비를 잠깐 보면은 이거 모나비인데 차트를 3분으로 설정해서 이걸 보면은 화려하게 올라갔죠. 화려하게 올라가서 VI에 3020원에서 VI 발동되고 그리고 3050원을 찍고 그냥 바로 급락을 했죠. 보통 이렇게 급락하면은 반등 자체가 이 급락폭의 절반 정도는 최소한 반등이 나오는데 그냥 더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빠지고 난 다음에 횡보를 해버리니까 낙주 매매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먹을 게 별로 없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겠죠. 지금 시장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했는 주식시장에 대한 실정 중에 하나가 그 상한가 폭을 30%를 올리는 거는 뭐 자본시장법 개선고 어떤 선진 증시에 편입되기 위해서 뭐 그랬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명분이 있는데 VI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VI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인위적으로 이렇게 뭐야 그 종목들이 올라갔을 때 올라가서 VI에 걸리면은 2분 동안 일단 거래 정지 상태가 되어버리고 이제 이건 서킷 브레이크하고 비슷한 어떤 그런 건데 2분 동안 최대 2분 30초 동안 거래가 정지돼 버립니다. 그러고 그때 뭐 지수가 급락한다든지 이러면 손쓸 틈이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빅텍, 그러니까 요즘 만만한 종목이 빅텍인데 빅텍이 쭉 올라와서 VI 발동된단 말입니다. 발동돼 갖고 한일 단조를 잡았어요. 한일 단조를 잡았는데 한일 단조 운 좋게 VI가 발동됐다 칩시다. 그래 거래정지 얘도 빅텍도 거래정지. 빅텍은 거래정지 풀리자마자 바로 급락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한일 단조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발학 출발해갖고 같이 급락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쓸 방법이 없이 없는 상태에서 당해버리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또 그러고 어떤 호재가 떠갖고 아침에 종목을 들고 있는데 호재가 떠서 순간 급등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 VI 걸려갖고 빼닥도 그냥 거래 정지되어 있는데 그 호재가 뭐 후속 재료가 나쁘게 나온다든지 그래 버리면은
이만큼 뜬 상태에서 그냥 갭을 하락해서 이렇게 출발해 버리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부분은 손쓸 틈이 없습니다. 아마 근래에 들어갖고 어떤 이슈, 최근 몇 년 사이에서 이슈 하면은 한 2년 정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헌재 판결 날 때 그때 매매를 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그 선두주들 부하에 걸리고 뭐 부하에 갔다가 뭐 순간적으로 밑으로 하락 부하에 걸리고 다시 또 상승 부하에 걸리고 그런데 이걸 먹느냐 하면은 또 그것도 아니고 또 개발락 출발해버리고 뭐 한참 개발락 출발 그러니까 계좌 평가는 10몇 프로 수익이 나 있는데 순간적으로 개발락 출발해갖고 하락했을 때 대응 제대로 못 해버리면은 평가 수익만 10몇 프로 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손절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북주 같은 경우도 앞으로 뭐 그런 게 나올 수가 있는데 갑자기 기습적으로 뭐 좋은 뉴스 또는 나쁜 뉴스가 떠버렸을 때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오겠죠. 나쁜 뉴스가 떴다 그러면은 현대로템이나 마난티 뭐 이런 정보들 위주로 해갖고 급락을 해서 하락 VI가 걸릴 거고 그 사이에서 그 뉴스가 오버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떠버리면 다시 또 갭이 떠버릴 테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갖고 VI가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어떤 세력들의 물량 틀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나쁘게 그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뭐냐고 지금 응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VI 매매 자체가. 그러다가 어떤 그 세력들의 입장에서도 옛날에는 2, 3일 정도 작업해갖고 올려갖고 천천히 털던 게 지금은 바쁘게 막 털고 막 그런 일이 생기면서 승부의 어떤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호흡 자체가 굉장히 짧아지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하여튼 안 좋은 점들이 뭐 하여튼 그런 거고 제도가 바뀌면서 이걸 적응 못해서 헤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리고 요즘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하죠. 오늘 같은 경우는 파세코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누리플레는 또 17% 정도 마감했고 하트는 오늘 기존에 대장주였는데 조정을 받았지만은 참 이쁘게 조정받았죠. 상한가 캔들 나오고 어제 같은 경우 13%까지 올라갔다가 거의 강보합까지 밀렸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4%갭 떠갖고 7%까지 갔다가 만수권으로 갔다가 지금 종가는 플러스 한 1% 정도 강보합 정도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3.7% 정도 떴죠. 4변 정도 떴는 어떤 그런 상태인데 이런 것도 어떤 차트상으로 매매가 일단 가능은 합니다. 지금 VI 매매를 하면서 상투 매매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VI 매매는 또 그렇고 제 장중에 매매 있는 영상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어떤 영상들을 올려놨는데 그 매매에 보면 VI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이 나름대로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보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VI가 되고 난 다음에 VI의 마지막 거래되는 어떤 그 가격대보다 높게 출발했을 때는 좀 더 버텨보고 낮게 출발할 때는 그냥 바로 던지는 어떤 그런 매매. 또 그러고 오늘 톡으로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그걸 잠깐 볼게요. 톡 내용을 전적으로 공개는 할 수 없고 그 사람 어디갔노? 여기 있구나. 안경을 끼고 잠깐만요. 호가창에서 물량 들어오는 걸 판별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ABL 바이오 시초가 보고 흐름 체킹 후 큰 물량 들어올 때 올라탔는데 결국은 밀리고 말더군요. 체결 과정에서
허 물량인지 진짜 올리는 체결 물량인지 판별 기준을 알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체결이 되는 어떤 물량 자체는 허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샀기 때문에 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샀는 주체 자체가 뭐 누군지는 당장 알 수 없죠.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뭐 샀을 거고, 안 올라가면은 그냥 던지는 거고. 근데 어떤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했는 게 ABL, ABL 바이오인데, 근데 시가 부근에서 잡았다면 손절을 할 리가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손절을 하셨을까? 일봉상으로 장중 고가가 2.85% 높게 출발해서 8.86%까지 올라왔는데, 일단 VI는 보여줬겠네요. 근데 왜 손절했는지 일단 그건 일단 제가 모르겠네요. 여기 손절할 자리 자체는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자리에서 왔다면은 이렇게 순간 밀릴 때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근데 어떤 2만주 3만주 물량을, 큰 물량을 뭐 가지고 가고 난 다음에 작은 물량으로, 그러니까 어떤 밀릴 때는 버텨줘야 됩니다. 그런데 효과가 멈출 때가 있어요. 칠 때, 그러니까 어떤 돌파가 나올 때 순간적으로 싹 느낌 있어요. 칠 때. 그럴 때는 좀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전부 매도 대기를 하고 있어요. 매도 대기를 하는데, 그때 먼저 매도하는 사람들이 보통 위너죠. 하여튼 굉장히 싸한 분위기가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시장에서 직접 경험을 하면서 느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감각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싸한 부분. 일단 내일 미세먼지 나쁜 분 나왔으니까 일단 미세먼지 관련주들은 또 더 움직이겠네요. 저 미세먼지를 인공광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다음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전부 왔다는 보장도 없고 뭐, 음, 하여튼 그렇게 해갖고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은 녹화를 하는 겁니다. 호가창을 녹화를 한 다음에 사람의 뇌는 그 실제 자기가 행했는 거와, 그러니까 상상했는 걸 구별 못한다 그러잖아요. 일단 뭐 과학적으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뮬레이션을 써요. 그 녹화를 한 다음에 움직이는 어떤 효과를 보면서 여기서 샀다 또는 팔았다 이런 걸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당일 주도주 위주의 녹화가 돼야 되겠죠. 내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파세코, 뭐 누리플랜, 하츠, 뭐 이런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당연히 주도주가 될 것도 같고, 또 내일 신규주가 지노믹트리가 신규주인데, 얘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규주라면은 볼만한데,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어, 코넥스 시장에서 넘어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코넥스 시장에 넘어가고 그 다음날 바로 시세 주는 경우는 별로 못 본 것 같아갖고, 얘를 내일 뭐 시가 분에서 따라잡는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지 싶어요. 이노미트리가 지금 38,000원을 마감했죠. 0.8%고 28,000원, 내 고무가 28,000원이던가. 비상장 주식수 상장에서 27,000원이 내일 고무가인데, 오늘 마감이 38,000원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만약에 얘가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 경쟁률이 낮지 않았습니까? 13.1대 1 정도 수준으로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실제 저렇게 많이 갭을 뜰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죠. 그러니까 3만원을 3만원을 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7,000원 공모가 부근에서 출발한다면은, 27,000원과 3만원 사이에서 출발한다면은 그냥 시가 정도 수준에서 한번 어떤 반등을 보면서, 상승을 보면서 더 볼만은 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뭐 오늘 마감했는 가격대 38,000원 어떤 이런 가격대에서 한다면은 뭐 쳐다볼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내용 자체는 길게 봤을 때 내용 자체는 굉장히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대장암 진단 키트 뭐 이런 거, 대장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항문으로 4시간 집어넣는 거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지 않고 분변으로 살짝 나무젓가락에 살짝 찍은 정도 수준으로 1g 정도만 하면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검사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해지는 거죠. 음, 예전에 좀 오래된 기억인데 체질 기미가 좀 있어갖고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의사 손으로 집어넣고 얼마나 끔찍하던지. 그러다가 더군다나 간호사 옆에서 거들고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갖고 저는 그 이후로 사실 전업투자 같은 경우는 의자에 앉아있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치질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어떤 자가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굉장히 연구하다가 발견했어요. 자가치유가 되는 걸 자훈이라 그래갖고 도자기 같은 거 해갖고 안에 쑥 같은 거 뭐 하는 거 자훈이라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면 될 건데, 혹시나 그쪽으로 해갖고 뭐 고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은 특히 여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걸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궁근종이라고 그럽니까? 자궁에 혹 생기는 거, 자궁근종 같은 것도 혹이 완전히 그냥 제거가 되는 없어지는 그런 어떤 경우도 봤는데, 그리고 또 치질 같은 경우도 완치가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또 대장 이야기하다가 지금 샜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어떤 혈액으로 뭔가를, 그러니까 폐암을 검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상당히 혁명적인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은 예전 같은 경우 그 임신 키트마다라도 요즘 같은 경우 편의점 같은 데도 팔지 않습니까? 그죠?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거. 그다 소변을 약간 묻히면은 2줄 나오면은 임신이고 1줄 나오면은 뭐 비임신이고 뭐 그런 것들. 예전 같은 경우라면 병원에 가서 일단 초음파를 하고 굉장히 거창스러운데, 그게 나옴으로써 몇천 원으로 간단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혁명적인 그런 거죠. 뭐 그 때문에 산부인과의 진료비가 됐든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대장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폐암 또 방광암 같은 경우는 요도로 뭔가를 집어넣는다 하더라고요. 그건 또 끔찍한 것 같아요. 요도로 집어넣어 갖고 확인한다, 이거는 정말 끔찍하죠. 근데 소변으로 그걸 검사가 가능하다면 얼마나 획기적입니까? 이렇게 혁명적인 것들을, 이런 혁명적인 기술이 나오면은 그 주가는 반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일제시대 때 독립군들을 고문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대나무를 얇게 꼬지처럼 이렇게 선 다음에 요도로 그걸 집어 넣어갖고 대나무가 울퉁불퉁한 어떤, 그러니까 4% 간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확 당겨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그 요도 분이 다 다치고 뭐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성적으로 불구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어떤 고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상면서 끔찍하죠 그거는. 말이 또 새고 지금 VI 매매를 하면서 지금 말이 또 새고 있는데, VI 매매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VI 매매는 어떤 자석과 같은 어떤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VI 근처에 가면은 그 자석에 붙기 위해서 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고 또 그러고, 최소한 어떤 VI를 그러니까 7% 정도 올라가도 그러니까 VI 가격대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 또한 또 1차 VI가 뜨고 그림판이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이걸 지우는 방법이 있었는데 새로 만들기는가? 저장하나? 오케이. 그러니까 1차 VI가 여기서 만들어졌다 라인이라는 가정하에서 천목들이 올라가면은 이 근처까지 갔다가 VI를 일단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한번 살짝 밀렸다가 한번 다시 또 시도를 하죠. 시도를 해서 VI 갔다라는 가정하에서 다시 또 이 VI 위에서 출발한 다음에 차다가 슈팅이 나오면은, 이 슈팅은 어떤 목표가 자체가 2차 VI가 보이는 지점, 그러니까 2차 VI가 보이는 지점까지
적어도 가더라고요. 2차 VI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털기가 굉장히 쉽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또 갠들이 따라 붙으니까 털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2차 VI가 보이는 지점까지 갈 수도 있고 2차 VI 위에는 바로 보통 상이니까 그 상가는 종목들은 어차피 2차 VI를 거쳐야 되고 그죠. 당일 1차 VI도 거쳐야 되고 그 당일 상가 종목을 예측하기 진짜 쉽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목표 자체를 보통 보면은 어떤 이런 지점에서 1차 VI를 보고 돌파하는 걸 보고 들어갔다면은 목표 자체를 2차 VI가 보이는 가격,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발하는 시가 곱하기 1.1하면 됩니다. 1.1하면은 2차 VI 가격이 나옵니다. 물론 키움에서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 그 해당 VI가 보이는 가격대, 그게 만약에 2500 2차 VI 계획이 2515원이라면은 이게 열호가를 빼버리면 되겠죠. 열호가 하면 50원이니까 그래서 50원을 빼버리면은 2400, 아이씨 또 계산 안 되노. 5하고 11 2465원입니까? 2465원 정도까지 VI가 보이는 가격대, 그 정도 수준까지를 어떤 목표가로 보면 되겠습니다. 또 그 가격대가 VI가 보이는 가격대까지 갔을 때 슈팅이 나왔고 VI까지 가면은 그냥 운 좋은 경우고, 그래서 만약에 못 가고 주춤거린다면은 그냥 매도하고 넣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트렌드는 하여튼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일부러 하고 30분 정도 지나니까 체력이 예전 같지 않는 건지 30분 정도 지나니까 저 좀 지치네요. 당연히 이걸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 정도 지나면 좀 지치겠죠. 일부러 하고 내일이나 뭐 모레 정도에 이부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러고 그 해당 그것과 같은 어떤 제 매매가 있다면은 그걸 또 다시 또 올리는 쪽으로 해갖고 하겠습니다. 매매는 사실 실전에서 배우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고, 이론을 들어갖고는 한계가 있죠. 책을 보는 게 낫지 차라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